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때 중국의 위대함을 설파하며 수많은 이들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던 중국 인플루언서가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보고 믿었던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상 속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떨렸지만 그 진심만큼은 시청자들의 가슴에 깊이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그의 배신에 분노했고 반대로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의아함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리우첸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플루언서였지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제가 중국의 발전과 찬란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제 콘텐츠는 언제나 압도적인 조회수를 기록했고 그만큼 제 목소리는 거대했습니다. 저는 중국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눈부신 성장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특히 주변 국가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경제 규모와 기술력을 강조할 때마다 저는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 그저 한때는 잘 나갔지만 이제는 한물간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콘텐츠에서 한국은 종종 중국의 발전을 부각하는 비교 대상 정도로 다루어졌고 저는 그것이 전 세계의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굳게 믿었었습니다. 그러한 저의 신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제 영상에 달리기 시작한 이상한 댓글들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몇몇 안티 팬들의 악의적인 조롱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제가 중국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면 중국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한국이 더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상식인데 왜 현실을 부정하나요? 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요. 수백만 명의 팔로워들이 저와 함께 중국을 찬양하고 있는데 대체 저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일까? 의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댓글의 빈도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 영상의 댓글창이 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쏟아지는 비난들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쳐왔고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견고한 신념과 명성이 한낱 댓글 몇 줄에 흔들린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것은 저에 대한 도전이자 제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조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허튼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논리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서 그들의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모든 허위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제 콘텐츠로 증명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낙후된 인프라를 찾아내고 부족한 기술력을 비웃고 낮은 임금 수준을 지적하며 왜 중국이 그들보다 훨씬 위대한 나라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저의 팀원들을 불러 모아 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팀원들은 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라면서도 리우첸 형님의 선택이 옳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위대함을 직접 보여줍시다. 라고 외치며 저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며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어설픈 자부심을 꺾어줄 생각에 벌써부터 짜릿한 쾌감이 느껴졌어요. 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그저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어 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냉정한 팩트를 기반으로 한국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여주어 저의 팔로워들에게 다시 한번 중국의 위대함을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향해 길을 떠나면서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너무나도 확고했기 때문에 저는 곧 돌아와 승전보를 울릴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허황된 주장을 박살내고 다시 한번 거대한 중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영웅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 길고 긴 비행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첫걸음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군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국, 너희의 오만함을 내가 직접 깨부숴주겠어. 저는 그때의 저를 떠올릴 때마다 저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몸서리치곤 한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첫 번째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대하고 세련된 공항의 규모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공항의 내부 시설은 깨끗하고 모든 것이 최첨단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수화물을 찾는 곳까지 모든 절차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고 저는 그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공항만 잘해놓은 것일 뿐이야. 겉만 번지르르한 모습일 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나선 순간 두 번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도 깨끗했고 드넓은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은 대부분 중국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혹시 한국의 부자들이 사는 곳에만 국한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제가 운영하는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제 팔로워 중 몇몇이 와, 한국에 오셨군요. 어서 빨리 한국의 낙후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들을 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역시 내가 옳았어. 사람들은 내가 보여줄 진실을 기다리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제가 머물 숙소로 향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곳은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한 호텔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의 규모도 컸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의 친절함과 능숙한 외국어 실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제 숙소에 짐을 풀고 곧바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제 목표는 낙후된 한국의 모습을 찾아내어 중국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는 일부러 골목골목을 누비며 낡고 초라한 건물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런 건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모두 활기차 보였습니다. 길거리에는 다양한 상점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너무 다른데. 다음 날 저는 좀 더 외곽으로 나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명 도심과는 다른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제가 마주한 한국의 외곽 또한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잘 정돈된 공원과 도로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밝은 표정으로 뛰어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에 알 수 없는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대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능숙한 영어로 제게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도 영어를 하시네? 대체 이 나라는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 거지? 저는 할아버지에게 친절하게 길을 알려드리고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중국에서 온 인플루언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반가워하며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것 봐. 이 할아버지도 내가 중국 사람인 걸 알고도 이렇게 한국 자랑을 하고 있잖아.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하나?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불신과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가 원하는 영상을 찍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낙후된 한국의 모습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고 그것은 제게 엄청난 수치심으로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서울의 외곽입니다. 보시다시피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지만 저는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어딘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낙후된 한국의 모습이 존재할 것입니다. 저는 그곳을 찾아내어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영상의 댓글창에 화이팅! 빨리 진실을 밝혀주세요. 와 같은 응원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저의 신념을 굳건히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마주한 한국의 현실은 제가 믿어왔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서울의 번화가와 한적한 외곽을 계속해서 헤집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낙후된 한국의 모습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저는 가는 곳마다 저의 편견을 뒤흔드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잘 정돈된 거리와 깨끗한 환경, 그리고 친절하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은 제가 만든 콘텐츠의 방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제 영상을 완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 팀원들에게 더 이상 촬영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 팀원들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형님, 우리가 직접 한국의 기업들을 탐방해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그들의 기술력은 우리 중국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뒤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담아내면 우리 영상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제안에 솔깃했습니다. 그래,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것이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한국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외에는 중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한국의 유명한 전자제품 상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미래 세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최첨단 기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중국 제품과 한국 제품을 비교하며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품은 중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기술력의 차이가 명백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한국 제품의 사소한 단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들여다본 한국 제품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팀원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형님, 저기 좀 보십시오. 저게 진짜 한국의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K-테크라는 이름의 부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부스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기한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청소기는 물론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한 가상현실 체험 기기까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중국의 기업들과도 협력하여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생각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개발한 이 기술이 중국의 기술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 말에 그는 굳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증명은 저희의 기술을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요? 저는 그의 제안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건넨 가상현실 체험기기를 착용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현실과 가상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실감나는 영상과 사운드에 저는 완전히 몰입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가상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가진 기술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체험을 마치고 기기를 벗어던졌습니다. 제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어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고 저의 오만한 태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 팀원들은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가상현실 체험은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고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을 직접 경험한 이후 저는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호텔로 돌아와 밤새 고민에 잠겨 있을 때 제 팀원들은 저를 찾아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 우리 채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전부 다 비난 일색이에요. 저는 그들의 말에 놀라 SNS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낙후된 모습을 찾아내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올렸던 영상들에는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지 모르시나요? 한국에 가서도 눈 감고 다니시는군요.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하세요. 와 같은 조롱 섞인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추종하던 팔로워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었고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팀원들은 저에게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이대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우리 채널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겁니다. 제발 저희에게 새로운 영상을 만들 기회를 주십시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우리 팔로워들에게 다시 한번 형님의 위대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팀원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경험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꼈던 그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발전된 인프라에 대해 말입니다. 그러자 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설마 한국에 감동받으신 건 아니시죠? 그들이 보여준 것은 그저 일부일 뿐입니다. 분명히 숨겨진 단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분명히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빈민가나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소규모 중소기업이 중국의 거대 기업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다가
중국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기술 유출 시도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중국은 절대 그런 일을 벌이지 않는 정의로운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중국 기업의 이름과 함께 구체적인 정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 저는 그 기사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그 중소기업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텅 빈 작업장과 쌓여있는 재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분이 제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누구신가요? 저는 그에게 제가 중국에서 온 인플루언서이며 그 회사의 상황에 대해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중국 사람입니까? 당신네 나라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기술을 빼앗아 가려는 도둑놈들 뿐이군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중국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에게 격분하며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빼돌리고 약속했던 계약금마저 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망하게 되었지요. 그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에게 깊은 사과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인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알던 중국이, 제가 믿던 조국이 그런 일을 벌였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말에 그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리우첸 씨. 모든 중국인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저희는 그 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경제지표와 사회 통계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낸 자료들은 제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의 평균 임금은 중국의 2배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감정에만 치우쳐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깎아내리며 중국의 우월함을 강조했던 저의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제 채널에 수백만 팔로워들이 저를 비난하고 조롱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수많은 자료들을 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중국의 임금 수준은 절대 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한국의 임금 수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규모의 차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 팔로워들에게 알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도 명확했으니까요. 그때 제 팀원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저 좀 보십시오. 지금 중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의 촬영 진행 상황을 묻고 있어요. 저는 그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촬영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사에서 알게 된다면 저의 인플루언서로서의 입지는 물론 제 팀원들의 자리까지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저에 대한 실망감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 우리 채널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형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빨리 영상을 찍어 올리셔야 합니다. 한국의 단점을 찾아내서 왜 중국이 더 위대한 나라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제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마주한 한국의 발전된 인프라와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친절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에 대해 말입니다. 그러자 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형님, 설마 한국에 감동받으신 겁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뒤처진 나라입니다. 형님이 지금 저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제가 옳다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팀원 중 한 명인 첸밍이 제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의 한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의료진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친절하고
그들의 기술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첸밍의 말은 저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한국의 단점을 찾아내기에만 급급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첸밍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이 사실이냐? 제 말에 첸밍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형님,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직접 본 것은 마치 미래 시대의 의료 기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첸밍의 말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아야 할 진실이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팀원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단점을 찾아내지 않겠다. 나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담아내는 영상을 만들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제 말에 팀원들은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의 결심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예상치 못한 발언은 팀원들 사이에서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첸밍을 제외한 다른 팀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저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리나오는 저에게 크게 실망한 듯 보였어요.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형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우리가 왜 한국에 왔는지 벌써 잊으신 겁니까? 우리는 중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국을 찬양하는 영상을 만들겠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리나오의 말은 저의 다른 팀원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비난과 함께 실망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격앙된 목소리 속에서 꿋꿋하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짓된 영상을 만들고 싶지 않다. 내가 마주한 한국의 현실은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나는 우리가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 말에 리나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실이요? 형님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형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모습은 단순히 겉모습만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발전된 인프라, 그리고 친절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마주한 한국의 현실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형님, 한국에 와서 혹시 세뇌라도 당하신 겁니까? 형님의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난 속에서 꿋꿋하게 제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뜻에 따를 수 없다며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저의 팀원들은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저의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첸밍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을 돕겠습니다. 저는 형님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된 영상을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믿고 따르는 팔로워들에게 배신을 안기는 것입니다. 첸밍의 말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첸밍과 함께 새로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리나오를 비롯한 다른 팀원들이 저에게 등을 돌렸지만 저는 첸밍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의 결정은 곧바로 중국 본사에 전달되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리우첸, 당신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의 채널은 중국의 위대함을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당신의 결정을 철회하고 당장 한국의 단점을 찾아내 영상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본사의 압력은 저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은 한국의 위대함입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된 영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만드는 영상은 진실만을 담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 말에 본사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당장 중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제가 시작한 일을 끝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의 결심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본사의 압력과 팀원들의 배신 속에서도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첸민과 함께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담아내는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발전된 인프라, 그리고 친절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영상에 담아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대형마트, 박물관, 대학 캠퍼스 등 다양한 곳들을 탐방하며 제가 직접 보고 느꼈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영상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작한 영상은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에 제 팔로워들에게는 큰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자
제 채널의 댓글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리우첸이 드디어 미쳤다. 한국에 가서 세뇌라도 당한 거냐? 배신자. 와 같은 비난과 조롱의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추종하던 팔로워들은 저에게 등을 돌렸고 저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저의 비행기표는 이미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본사에서 저의 모든 항공권을 취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저의 유일한 아군이었던 첸밍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한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만난 의료진들이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의료 기술을 중국의 환자들에게도 제공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형님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첸밍의 말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첸밍의 말에 동의했고 그는 곧바로 한국의 의료기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관은 첸밍의 말을 듣고 저의 어머니의 상황을 파악한 후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리우첸 씨, 저희는 당신의 어머니를 치료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으로 의료진을 파견하여 당신의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오겠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감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깎아내리고 조롱했던 그들이 저의 어머니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다니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한국의 의료진이 중국으로 파견되어 저의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왔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저는 제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한국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병실에서 한국의 의료기술을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친절하고 전문적인 의료진들의 모습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점점 건강을 회복하셨고 저는 그들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신 후 저는 어머니에게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깎아내리며 중국의 우월함을 강조했던 영상들을 만들었던 것부터 제가 마주한 한국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어머니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리우첸, 네가 드디어 진실을 깨달았구나.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격려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고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만회하고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새로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결심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고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오만함과 편견이 사라지자 저는 비로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보고 느낀 한국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영상에 담기 시작했어요. 저는 첸민과 함께 한국의 여러 곳을 방문하며 그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발전된 인프라, 그리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영상에 담아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한국의 첨단 기술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가상현실 기술은 물론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기술,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까지 제가 마주한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알던 중국의 기술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의 한 연구소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로봇은 단순한 로봇이 아닙니다. 이들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학습하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기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이미 우리의 기술력을 뛰어넘었습니다. 제 말에 첸밍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한국의 발전된 인프라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편리한 결제 시스템까지 한국의 인프라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의 한 지하철역에 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시에 운행되며 무엇보다 빠르고 편리합니다. 저는 이들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인프라 수준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제 말에 첸밍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시민 의식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제가 마주한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무엇보다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볼 수 없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의 길거리에 서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모두 친절합니다. 저는 이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시민의식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제 말에 첸밍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제가 마주한 한국의 문화는 단순히 한류 스타나 드라마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술성과 창의성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방문하며 그들의 뛰어난 문화적 성숙도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의 한 미술관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뛰어난 예술성과 창의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문화적 성숙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제 말에 첸밍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영상에 담고 난 후 저는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오만함과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며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만회하고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결심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어떤 영상보다도 진실하고 강력하며 감동적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으로 인해 제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첸민과 함께 완성한 영상을 노트북에 담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웠지만 동시에 거대한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이제 이 영상을 세상에 공개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만회하고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첸밍에게 말했습니다. 첸밍, 이 영상을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제 말에 첸밍은 굳건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먼저 중국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에는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과 제가 마주한 한국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본사에 저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된 영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만드는 영상은 진실만을 담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 이메일을 받은 본사에서는 곧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당장 중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제가 시작한 일을 끝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그들은 제가 마주한 한국의 진실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던 한국은 제가 과거에 만들었던 영상 속에 낙후되고 열등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올린 영상을 통해 그들은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발전된 인프라,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리우첸 형님,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와 같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의 영상은 중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배우기라는 새로운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저의 영상을 통해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문화,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오히려 제 조국인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적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인플루언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을 알리고 화합을 도모하는 새로운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인플루언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을 알리고 화합을 도모하는 진정한 문화 전달자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제가 마주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큰 행운을 얻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새삼 돌아보게 된 것은 진실은 때로 가장 믿고 있던 확신을 무너뜨릴 만큼 낯설고도 강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하얀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